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17번, 18번 컨텐츠 레이아웃 차례죠? 컨텐츠 레이아웃 한번 잡아볼 거고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완성된 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왼쪽, 가운데, 오른쪽으로 정렬시켜 줄 거고요. 네, 반응형은 해놓은 것 같긴 하네요. 반응형까지 해놔야 되는데 네, 이렇게 그리고 푸터까지 이렇게 한번 영역을 잡아볼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에 가서 우리가 이쪽 섹션 부분에 가서 여기다 작업하시면 될 거고요. 이 섹션에다가 이름을 넣어줄게요. 얘는 컨텐츠 이렇게 컨텐츠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목은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 눈에는 필요가 현재 없기 때문에 IR 효과의 SU 요거 넣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IR 효과 넣어주시면 되고요. 얘도 아이디를 설정해 줄게요. 컨텐츠의 레프트라고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가운데 있으니까 얘는 센터. 여기는 가운데 있으니까 얘는 센터.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아이디를 넣어줘서 얘는 여기는 얘는 right라고 작업해 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제목 부분은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한테 필요가 없어서 IR 효과를 줄 거고요. 나머지 밑에 얘네들한테는 공통 요소로 컬럼이라고 이렇게 COLUMN 이렇게 컬럼이라고 넣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컬럼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공통으로는 다 아티클에 컬럼이 들어갈 거고요. 개별적으로는 컬1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웹표준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작업해 놓으면 코딩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주석 표시도 여기다가 마무리를 좀 해줄 거고 푸터까지 한번 마무리 해줍시다. 푸터도 어차피 하는 거 같이 해서 푸터까지 좀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쪽에 푸터까지 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 푸터에다 가운데 영역 컨테이너 요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준비가 끝났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또 CSS 들어가시면 되겠죠. CSS 들어가서 살짝 레이어만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컨텐츠라고 만들었으니까 스타일 가셔서 이쪽 메뉴에 가서 여기다가 하나 또 컨텐츠 레이아웃 하나 만들어 주셔야겠죠?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얘는 뭐 크게 뭐 할 건 없을 거고 컨텐츠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에 컨텐츠 레프트가 있을 거고요. CONT 레프트 이게 있겠죠. 이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센터 라이트 이게 있겠죠. 여기다가 센터 여기는 라이트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작업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터까지 네, 푸터도 작업해 주고 있으니까 푸터까지 넣어주시면 될 거예요. 그럼 우선은 이제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작업 짠 게 7번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가운데 영역으로 좀 안 돼 있죠? 이건 뭐가 빠진 거죠? 컨테이너가 빠진 거죠? 그래서 저것도 다 가운데로 와야 되니까 이쪽에 가서 여기다가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안에 여기 들어가는 게 낫겠죠? 요 안에 여기 들어가서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네. 됐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네, 가운데 왔죠. 부터 다 가운데 컨테이너 왔습니다. 여기서 살짝 이제 라인을 좀 넣어줄까요? 여기다가 라인 같은 걸 좀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라인을 넣기 전에 정렬부터 시켜야 돼요. 왼쪽 다음에 가운데가 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선은 얘한테 플로 레프트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왼쪽한테 정렬시켜줘야 되니까 플로 레프트 들어갈 거고요. 그죠? 이렇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우선 얘는 레프트는요 위드 값을 250이라고 한번 작업해 줄 거고요. 하이트 값 1000이라고 우선 가정을 해 줄게요.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색깔은 가상으로 여기다가 CC로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우선 넣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시면 네, 들어갔죠? 가운데 왔죠? 가운데에 그 다음 게 왔어요. 근데 오른쪽 것도 왔는데 오른쪽 거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쪽 오른쪽도요. 얘도 위드 값을 250으로 작업해 줄 거예요. 250. 그리고 얘도 하이트 값 가상으로 1000 주고요. 1000 준 다음에 백그라운드는 이쪽에다가 DDD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줬죠. 그럼 얘는 맨 밑에 내려가 있을 겁니다. 네, 맨 밑에 내려가 있죠.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오른쪽에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리를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화면이 줄어들었을 때 보세요. 화면이 줄어듭니다. 보시면 가운데 그대로 있고 오른쪽 있죠. 오른쪽 것만 오른쪽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왼쪽 거 그대로 있고 얘 그대로 있고 얘만 줄어듭니다. 그런 구조를 만드시려면 우리 예전에 레이아웃 했을 때 이 3단 구조가 있을 때 다 %로 만들면 화면을 줄였을 때 다 같이 줄어들죠. 근데 그런 구조는 아니죠.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오른쪽하고 왼쪽은 딱 고정시켜줘야 돼요. 얘만 딱 가운데형이 돼야 되고요. 반응형 사이트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고정시켜 주려면 얘를 포지션 앱솔루트로 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라이트 기준 탑 0이라고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준점을 누구한테 잡아버리냐면 이쪽에서 기준점을 잡아줘야겠죠?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 우선 한번 해볼게요. 그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면 오른쪽 이 기준점이 이쪽에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컨텐츠 얘한테 기준점을 줘야 되겠네요. 포지션 릴레티브. 그러면은 컨텐츠한테 기준점을 줬어요. 네. 컨테이너한테 줘야겠네요. 컨텐츠의 컨테이너. 걔한테 기준점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싸리 이 기준점을 이쪽에 여기 이 컨테이너한테 줘버릴게요. 이렇게. 줬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네. 딱 가운데 들어갔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화면을 줄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화면을 줄이면 오른쪽하고 왼쪽만 줄어드는 거고 가운데형이 줄어드는 건데 사실 가운데가 줄어드는 건지 많은 건지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얘한테도요 위드 값을 우선은 주기 전에 백그라운드 한번 줘볼게요. 백그라운드를 여기다가 444라고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확인해 보면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얘도 하이트 값을 우선 1000이라고 줘볼게요. 하이트 값을 1000이라고 줘서 확인을 해줄 거고요. 이렇게 해주면 부터가 들어갔고 들어갔죠. 살짝 얘네들을요 레프트랑 탑 값을요 마진 탑을 10을 줘서 10을 준 다음에 확인해 볼 거예요. 10을 주고 얘도 10을 줘서 확인해 보면 네 가운데 영역 사이트가 지금 왼쪽에도 침범해 있고 오른쪽에도 침범돼 있어요. 그죠? 이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왼쪽은 왼쪽, 오른쪽 가운데는 가운데 영역만 딱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오른쪽 영역만 딱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구조가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오른쪽은요 이 가운데 영역한테 마진을 주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센터한테 마진을 라이트로 250이라고 주시게 되면 얘한테 250이라고 주시게 되면 이렇게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네 저기 들어왔죠. 이건 상관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플로우 썼는데 지금 제대로 구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센터한테요 오버플로 히든을 주시면 히든을 줘볼게요. 센터한테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영역이 잡히죠. 네, 잡혀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규칙도 안 맞아요. 안 맞고 플로우 랩스 썼는데 오버로 히드 주니까 영역이 제대로 잡혀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우연히 한번 줘봤어요. 왠지 오픈 히드를 주면 이거 영역이 잡힐 것 같아서. 그때 정말 잡힌 겁니다. 이거 쓰는데 이상이 없죠. 가운데만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줘서 마무리 지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지탑을 10을 0. 코딩을 많이 하다 보면 저는 좀 감이 생겨요. 아 여기선 이거 넣어줘야겠다. 저기선 저거 넣어줘야겠다. 뭐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됐고 그 상태에서 이제 라인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얘한테는 보더를요. 보더를 1픽셀 보더를 라이트로요. 1픽셀 줄 거고요. 솔리드 색깔 주고 DBDB 이렇게 줄 겁니다.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이거 그대로 또 복사해서 이번에는 레프트한테도 줄 거니까 레프트한테도 이렇게 색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백그라운드 색은 필요 없죠. 백그라운드 색 필요 없고요. 그렇게 주시면 이쪽에 여기도 안 보이게 얘네들도 하이트 값이랑 백그라운드 빼고요. 여기도 위드 값, 하이트 값 뺄게요. 이렇게 얘만 최소 하이트 값을 우선은 1000이라고 작업해 줄게요. 민 하이트 값을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네, 라인 들어갔죠? 이쪽 넣어줘야 되는데 왼쪽하고 오른쪽에 또 따로 넣어주면 귀찮으니까 컨텐츠의 컨테이너인데 컨텐츠 안에 있는 컨테이너한테만 따로 이렇게 주실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게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하시게 되면 여기에 네, 라인이 생겼죠? 푸터한테도 좀 생기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푸터한테도 여기다가 푸터한테도 탑으로 네, 탑으로 1픽셀 주시게 되면 완성해 보시면 푸터한테도 들어갔나요?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붙어 있죠? 네, 푸터한테 안 들어갔네요? 보더를 탑으로 1픽셀 1픽셀 줬는데 Y 왜 안 들어갔죠? 다시 한번 검사로 확인해 보시면 진짜 안 들어갔네요. 이상하네. 그러면은 검사로 확인해 보죠. 검사해서 이쪽에 푸터에 아이디 안 줬네요. 이런 실수를 푸터에다가 아이디를 푸터라고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네, 이렇게 작업해 주면 되겠죠. 코 고는 소리 나죠. 우리 집 강아지가 코를 고네요. 산에 데려갔더니 피곤한가 봐요. 자, 깨울게요. 황수나. 깨웠습니다. 이제 코 고는 소리 안 날 거예요. 여잔데 코를 좀 골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나눠줬고요. 완성된 거 보면 밑에 라인까지 딱 완성을 줬네요. 그쵸? 밑에 라인까지 줬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어디에 작업하시냐면 우선은 요 윗부분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컨텐츠는 이렇게 그래서 최소한 하이트 값은 요거는 민 하이트인데 나중에 이제 하이트 값이 나오겠지만 우선은 1300으로 작업해 줄게요. 우선은 임시로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밑에 가서 실제적으로 컨텐츠 영역 거기를 한번 디테일하게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기본 틀은 완성이 됐어요. 이 밑에 가서 이쪽에다가 여기다가 컨텐츠 영역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컨텐츠 영역 이렇게. 그래서 이름을 보시게 되면 이쪽에 보시면 컬럼을 만들었죠. 그래서 컬럼이라고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컬럼이 있고 컬럼 안에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컬1이 있죠. 이렇게 COL1 이런 식으로 1이 있기 때문에 3, 4, 5, 6, 7, 8, 9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3, 4, 5, 6, 7, 8, 9 됐죠? 개별적으로 이렇게 작업이 된 거죠. 그래서 모든 박스한테는 패딩을 여기다가 패딩을 15 정도 줄 겁니다. 패딩을 15 정도 주고 밑으로만 보더를 BOTTOM 밑으로 1픽셀의 솔리드 색깔은 DBDB 줄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네, 다 들어갔죠?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제일 마지막 거 있죠? 369 마지막 것들은 얘들한테는 보더를 밑으로 주면 안 되니까는 보더를 밑으로 얘들한테는 0이라고 작업을 해줄 겁니다. 여기다가 3, 6, 9라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없어졌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응형도 마저 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화면을 줄이면 1220이 됐을 때 오케이 반응형도 해놓은 것 같아요. 그죠? 반응형도 해놓은 것 같아서 반응형까지 하죠. 그러면은 자, 이 상태에서 화면을 줄이겠습니다. 여기다 화면을 줄이면 이렇게 있다가 1220이 됐을 때 네. 자, 1220이 됐을 때 여기도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이상이 없습니다. 줄어듭니다.
근데 문제는 오른쪽하고 왼쪽에 이렇게 보도값이 생기죠? 그래서 그걸 없애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보도값을 여기다 줬거든요. 여기 컨텐츠 컨테이너. 이쪽에 가서 1200이 됐을 때, 1220이 됐을 때요. 네, 여기에다가 로우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컨텐츠 컨테이너한테 보더를 여기다 0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0 이렇게 작업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렇게 작업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없어졌죠. 보도값도 스크롤바 생기는 게 원인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거기까지 됐고요. 얘가 어느 순간 되면 밑으로 오른쪽 메뉴가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960이 되면 내려갔죠.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960이 됐을 때 세 번째 게 내려가야 됩니다. 960이 됐을 때 세 번째 게 내려가야 돼요. 얘는 뭐로 돼 있죠? 세 번째 메뉴는 960이 됐을 때 뭐로 돼 있냐면 제 포지션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라이트에 보면 포지션으로 돼 있었죠? 그러면은 얘를 960이 됐을 때 여기다가 960이 됐을 때 라이트를요. 포지션의 앱솔루트를 기본으로 바꾸려면 스태틱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드값은 100%로 작업해주고 밑에 내려갔으니까 보더를 탑으로 여기도 1피스의 솔리드에 색깔은 DBDB 해주시게 되면 밑에 라인이 생긴 게 보일 거예요. 그럼 확인해 볼게요. 내려갔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확인해 보니 내려갔어요. 여기 죄송해요. 내려가서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해서 오른쪽이 100% 됐죠? 근데 문제는 아까 이 마진을 줬기 때문에 컨텐츠 마진을 줬죠. 그 값이 남아 있습니다. 요거 마진 준 거 요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컨텐츠 센터한테 마진 값을 없애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 적을 거냐면 컨텐츠 160이 됐을 때 이쪽 라이트라고 되어 있죠. 라이트라고 되어 있고 960이 됐을 때 라이트한테 그 밑에다가 컨텐츠 센터에서 여기다가 마지노 라이트로 0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없어졌죠. 근데 보도값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도를 라이트로 0이라고 작업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이쪽은 라인도 없어졌어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됐죠? 다시 또 한번 볼게요. 그럼 그렇게 됐다가,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됐고요. 다시 여기서 이상이 없을 거고, 768이 되니까 이렇게 딱 한 줄로 바뀌죠? 오케이. 768이 됐을 때, 768이 됐을 때, 이쪽에 컨텐츠 레프트 이쪽, 이걸 깨줘야 되겠죠? 그래야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가로로 정렬시켰으니까. 그래서 768이 됐을 때, 얘한테 플롯을 논으로 바꿔주는 거죠. 논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그럼 위드 값은 100%로 고정시켜 주시면 되고요. 됐죠? 그러면 또 확인해 보면, 여기서 우리 완성한 거 확인해 보면, 768이 됐을 때, 내려갔죠? 오케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갔고요. 그리고 다 한 줄로 됐어요. 그죠? 한 줄로 됐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또 라인이 왼쪽에 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컨텐츠 센터 있죠? 예, 보도값을 또 빼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보도를 레프트로 이렇게 0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네, 라인 빠지고요. 한 줄로 쭉 나오죠? 안에 내용물들이 있으면 이제 여기가 채워질 거니까 우선 이런 식으로 구조를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작업하시게 되면 뭐 크게 없죠. 이상 없죠. 원본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화면 키웠을 때 3단 줄어들다가 2단 그 다음에 1단 이런 식으로 컨텐츠 1, 2, 3 그 이제 미디어 커리는 이렇게만 작업해 놓으면 이제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에 내용물들은요 웹페이지처럼 그냥 그대로 넣으시게 하면 되죠. 그래서 요것만 이제 감 잡으시면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제 패럴럭스 갔을 때 그때 좀 어렵긴 한데 우선은 요 정도만 감 잡으시면 웹표준이나 별반 차이는 없어요. 웹표준에서 몇 가지 미디어 커리만 살짝 배운 거죠. 네, 그렇게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컨텐츠 레이아웃은요, 잘 짜셔야 돼요. 요거는. 처음에 잘 못 짜놓으면 나중에 고생하니까 여기까지 레이아웃을 짰을 때는 항상 검사해서 오타가 있는지 좀 확인 좀 하시고요.
오타는 없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확인해 주시면서 바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레이아웃 잡았으니까 안에 컨텐츠들도 금방금방 채워질 겁니다. 금방금방 차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하는 것들을 따라 하시면 사실 반응형 요거는요 36개 정도 되지만 뭐 하루 이틀이면 날 잡아서 보면 다 끝날걸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이트 하나 만드는데 하루 이틀 걸려서 감 잡으시면 도움이 엄청 됩니다. 네, 사이트는 코딩은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만들어 보면서 여러 가지 기술 같은 걸 익혀서 작업하시면 되니까 저도 이제 여태까지 강의를 한 10년 동안 하고 사이트를 만들어 온 경험으로 똑같은 걸 또 하진 않아요. 계속 다른 방법으로 해요. 방법으로 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작업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